여기 충격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또 해외에서 무리를 일으키고 있답니다. 이번엔 태국 방콕의 한 마사지 샵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현지인들 사이에서 무례하고 시끄러운 손님들로 악명 높은 중국인 관광객들을 제치고 한국인들이 새로운 문제아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온순한 태국 사람들의 인내심마저 바닥났을까요? 그리고 이 사건이 어떻게 한 태국 여성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내가 방콕에서 마사지 업소에서 일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라오스에서 자라면서 저는 의사가 되겠다는 큰 꿈을 꾸고 있었어요. 하지만 인생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죠.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마야이고 지금부터 제가 겪었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 모든 일은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저는 고등학교 마지막 학년이었고 시험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죠. 우리 부모님은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항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마련해 주셨어요. 제 남동생 쌩은 우리 가족의 빛과도 같은 존재였어요. 항상 웃고 모든 것에 대해 호기심이 넘쳤죠. 그러던 어느 날 쌩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정말 많이 아팠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독감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열이 내리지 않고 숨쉬기도 힘들어지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이게 심각한 문제라는 걸 알게 됐어요. 동네 병원 의사들도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쌩은 더 큰 도시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부모님 얼굴에 스친 그 표정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치료비가 얼마나 많이 들지 들었을 때 그 표정이요. 우리 가족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돈이었어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쌩의 생명이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그래서 부모님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셨어요. 팔 수 있는 것은 모두 팔았죠. 엄마의 오래된 재봉틀, 아빠의 오토바이, 심지어 할머니가 제 16번째 생일 선물로 주신 금목걸이까지 팔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부족했어요. 그때 저는 결심했어요. 무거운 마음으로 부모님께 제가 태국으로 가서 일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마을의 다른 소녀들이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들은 항상 돈과 멋진 옷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엄마는 제 이야기를 듣고 우셨어요. 그럼 내 공부는 어떻게 하니? 엄마가 물었어요. 내 의사 되겠다는 꿈은? 저는 애써 용감한 척 했어요. 꿈은 나중에 이룰 수 있어요. 제가 말했어요. 가족이 우선이잖아요. 그로부터 2주 후, 저는 방콕으로 가는 덜컹거리는 버스에 몸을 실었어요. 두렵고, 설레고, 슬프기도 했어요. 도시의 모습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전혀 달랐어요. 거대하고, 시끄럽고, 너무 밝아서 눈이 아플 정도였어요. 사람들은 마치 개미처럼 바쁘게 움직였어요. 멈추지 않고, 웃지도 않았죠. 일자리를 찾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요. 저는 태국어를 잘하지 못했고, 경력도 없었거든요. 며칠 동안 거리를 헤매면서 점점 절망감이 커져갔어요. 그러다 우연히 한 가게 창문에 붙어있는 간판을 보게 됐어요. 라오어로 쓰여 있었죠. 마사지사 모집, 교육 가능. 저는 한 번도 마사지를 해본 적이 없었지만 절박했어요. 그래서 가게로 들어갔고 노크라는 이름의 인자해 보이는 여사장을 만났어요. 그녀는 저를 한 번 보고 제가 얼마나 길을 잃은 것처럼 보였는지 알아챘나 봐요. 처음 오는 도시인가요? 그녀가 부드럽게 물었어요. 저는 울지 않으려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노크는 미소를 지었어요. 걱정 마요. 그녀가 말했어요. 모두들 시작은 다 비슷하니까요. 내가 필요한 건 모두 가르쳐 줄게요. 그리고 그녀는 정말 그렇게 했어요. 몇 주 동안 저는 전통 타이 마사지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힘든 일이었지만 저는 꽤 잘 해냈어요. 제 손은 본능적으로 어디를 눌러야 하는지, 어떻게 긴장을 풀어줘야 하는지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곧 저는 그 업소에서 정규직으로 일하게 되었어요. 돈이 많지는 않았지만 매달 집에 조금씩 보낼 수 있을 만큼은 되었죠. 다행히도 쌩은 건강을 회복했어요. 하지만 병원비 때문에 우리 가족은 큰 빚을 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방콕에 남았어요. 몇 달이 몇 년이 되었죠. 저는 그 업소의 다른 여자들과 친구가 되었어요. 우리 모두 고향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일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서로 희망과 두려움, 그리고 꿈을 나누면서 자매처럼 지냈어요. 하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답답함이 밀려왔어요. 이것은 제가 상상했던 삶이 아니었어요. 고객의 뭉친 근육을 마사지할 때마다 저는 만약 제가 진짜 의사라면 얼마나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런 생각을 떨쳐버리려 노력했어요. 감사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어쨌든 저는 안정된 일자리가 있었고 가족을 돕고 있었으니까요. 그 이상 무엇을 더 바랄 수 있을까 싶었죠. 하지만 밤이 깊어 도시가 조용해지면
저는 작은 아파트에서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곤 했어요. 과거에 열심히 읽었던 해부학 책들을 떠올리면서 사람들을 치료하고 세상의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을 꿈꾸곤 했죠. 언젠가는 저는 혼잣말로 속삭였어요. 언젠가는 이 꿈을 이룰 방법을 찾을 거야. 제가 몰랐던 것은 그 언젠가가 생각보다 빨리 올 것이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시작은 우리 작은 마사지 업소를 뒤흔들게 될 한 무리의 중국인 관광객들로부터 시작될 것이었어요. 모든 것이 바뀌었던 그날을 아직도 기억해요. 방콕의 따뜻한 화요일 아침이었고 막 근무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에어컨이 조용히 돌아가고 있었지만 바깥의 더위를 간신히 막아주는 정도였어요. 저는 머리를 뒤로 묶고 유니폼을 매만지며 또 다른 하루를 맞이할 준비를 했어요. 프론트 데스크로 걸어가면서 뭔가 다른 점을 느꼈어요. 대기실에 사람들이 북적이고 있었는데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모두 중국어로 크게 이야기하고 있었고 웃으면서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눈을 깜빡였어요. COVID-19 이후로 이렇게 바빴던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무슨 일이야? 저는 리셉션 데스크에 있던 동료 닐라에게 물었어요. 닐라는 눈을 크게 뜨고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침부터 계속 일했어. 그녀가 말했어요. 계속 들어오고 있어. 아마도 중국인 관광객들에 대한 태국 여행 제한이 풀렸나 봐. 저는 갑자기 흥분되었어요. 이게 우리 사업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었거든요.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로 계속 힘들었거든요. 이제야 상황이 나아지려는 건가 싶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새로운 손님들이 얼마나 다른지 알게 되었어요. 그들은 대규모 그룹으로 오곤 했는데 한 번에 10명에서 15명씩 오기도 했어요. 그들은 시끄럽고 활기차서 평소에 조용한 손님들과는 전혀 달랐어요. 처음에는 그들의 열정이 신선하게 느껴졌어요. 그들은 휴가를 즐기는 것처럼 보였고 모든 것을 시도해보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압도되기 시작했어요. 많은 중국인 관광객들이 영어도 태국어도 거의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서비스를 설명하는 게 일종의 몸짓 놀이가 되었어요. 그들은 메뉴를 가리키고 원하는 마사지의 수를 손가락으로 표시하곤 했어요. 가끔은 휴대폰을 꺼내 번역 앱을 사용했는데 그 로봇 같은 목소리가 마사지 용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어요. 언어 장벽만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 새로운 손님들은 우리가 익숙한 것과는 다른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모든 것을 더 빠르고, 더 강렬하고, 더 크게 원했어요. 더 세게, 더 세게. 한 남자가 마사지를 받으면서 계속 소리쳤어요. 저는 너무 강한 압력은 해로울 수 있다고 설명하려 했지만 그는 그냥 저를 무시했어요. 점심시간이 되었을 때 제 손은 이미 아파오고 있었어요. 아침 한나절 동안 주로 하는 것보다 더 많은 깊은 조직 마사지를 했거든요. 휴게실에서 급하게 식사를 하며 리셉션 쪽에서 들리는 높은 목소리를 들었어요. 단체 할인이 없다고요? 한 여자가 닐라에게 소리치고 있었어요. 우리가 10명을 데리고 왔는데 특별 가격을 줘야죠. 저는 얼굴을 찌푸렸어요. 저희는 한 번도 단체 할인을 제공한 적이 없었어요. 이미 가격이 충분히 합리적이었거든요. 하지만 그 여자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가격을 낮추지 않으면 온라인에 나쁜 리뷰를 남기겠다고 협박했어요. 결국 제 매니저가 굴복했어요. 그는 그렇게 많은 손님을 잃을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걱정스러운 표정이 떠올랐어요. 모두에게 할인을 주기 시작하면 어떻게 사업을 유지할 수 있을지 고민이 됐어요. 오후는 더 혼란스러웠어요. 모든 방이 가득 찼고 대기 중인 사람들의 줄이 길게 늘어섰어요. 평소에 유지하려고 했던 평화로운 분위기는 사라졌고 대신 끊임없는 잡담, 웃음소리, 가끔씩 들리는 고함 소리로 가득 찼어요. 저는 최대한 침착하고 전문적으로 행동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점점 불안감이 커져갔어요. 지난 몇 년 동안 제가 사랑하게 된 직장이 아니었어요. 마치 여유로운 스파보다는 바쁜 공장에서 일하는 느낌이었어요. 하루의 마지막 마사지를 끝내고 방을 둘러보니 엉망이었어요. 사용된 수건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고 누군가가 바닥에 차를 엎질렀어요. 빈 간식 포장지가 마사지 테이블 밑에서 삐져나와 있었어요. 저는 한숨을 쉬며 청소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저녁 일을 마치고 집을 나설 때 온몸이 쑤셨어요. 하루 종일 서 있었더니 발이 욱신거렸고 계속된 긴장으로 어깨는 뻣뻣해졌어요. 심지어 몇 시간 동안 미소를 지어야 했던 탓에 턱까지 아팠어요. 집으로 걸어가며 거리의 다른 가게들을 지나쳤어요. 비슷한 광경이 여기저기서 보였어요. 중국인 관광객들의 무리, 큰 목소리, 반짝이는 카메라들.
온 동네가 하룻밤 사이에 변한 것 같았어요. 한편으로는 사업이 잘 되는 게 감사했어요. 팬데믹 동안 힘들었던 시기를 생각하면 돈이 절실했거든요.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변화가 우리 작업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이 되었어요. 그날 밤 지친 몸을 이끌고 침대에 기어들어가면서 생각했어요. 이게 새로운 일상이 될까? 갑작스러운 요구 많은 손님들에 적응할 수 있을까? 아니면 우리는 이 물결에 휩쓸려 버리고 말까? 눈을 감으며 푹 자고 싶다는 생각만 했어요. 내일은 또 바쁜 하루가 될 테니까 쉴 수 있을 때 최대한 쉬어야 했거든요. 우리가 마주한 도전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어요. 그 화요일 오후는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더위가 너무 심해서 마사지숍 안공기가 답답하고 무겁게 느껴질 정도였어요. 특히 힘든 고객을 막 마친 직후라서 팔은 그가 요구한 추가 압력 때문에 아팠고 인내심도 바닥나고 있었죠. 방을 나서면서 이마에 땀을 닦고 있을 때 접수처 쪽에서 고조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또야 라고 생각했죠. 요즘 들어 화난 고객들을 더 자주 상대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들의 고함이 이상하게 신경을 건드렸어요. 소리가 나는 쪽으로 서둘러 갔죠. 마사지 슬리퍼가 타일 바닥에 거의 소리도 내지 않으며 움직였어요. 거기서 본 광경에 발이 얼어붙은 듯 멈췄어요. 제 친구이자 동료인 닐라가 접수대 뒤에 서 있었는데 평소 차분한 그녀의 얼굴이 눈물로 얼룩져 있었어요. 그녀와 마주하고 있는 사람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중국 남자였고 그는 카운터 위로 몸을 기울인 채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사기쳤어. 그 남자가 책상을 내리치며 외쳤어요. 2시간 돈 냈는데 1시간 반밖에 안 했잖아. 닐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하려고 했어요. 손님, 제발요. 그녀가 말했어요. 오셨을 때 시간을 분명히 설명드렸습니다. 저희 정책상. 하지만 그 남자는 그녀가 말을 끝내도록 두지 않았어요. 손을 휘저으며 그녀의 말을 잘라버렸어요. 안 좋아. 그는 소리쳤어요. 지금 당장 환불해.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심호흡을 하고 나서 상황을 진정시키길 바라며 앞으로 나섰어요. 손님, 제가 말했어요. 목소리를 최대한 가라앉히려 했으며 분명히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그 다음 일어난 일은 너무 빨라서 거의 눈을 믿을 수 없었어요. 그 화난 남자가 갑자기 카운터 너머로 손을 뻗어 닐라의 팔을 잡아채더니 그녀를 앞으로 강하게 당겨서 그녀가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렀어요. 돈 안 돌려주면 경찰 부를 거야. 그는 위협하며 그녀와 얼굴이 거의 닿을 듯이 가까이 했어요. 잠시 동안 모든 것이 멈춘 듯했어요. 그 다음 혼란이 일어났어요. 다른 직원들이 몰려와 남자의 손을 닐라에게서 떼어내려고 애썼어요. 누군가는 보안을 부르라고 소리쳤죠. 저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닐라 곁으로 달려가 그녀를 남자의 소나귀에서 보호하려고 했어요. 시간이 몇 시간처럼 느껴졌지만 아마도 보안 요원이 도착하기까지 몇 분밖에 걸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은 간신히 남자를 닐라에게서 떼어내고 마사지숍 밖으로 데리고 나갔지만 그는 가는 내내 계속해서 우리 가게를 망치고 우리 모두를 해고시키겠다고 위협하며 소리를 질렀어요. 그 남자가 떠나자마자 닐라는 가까운 의자에 무너지듯 주저앉았고 온몸이 떨리며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녀 옆에 무릎을 꿇고 그녀의 어깨를 감싸며 위로의 말을 속삭였어요. 하지만 제 속은 혼란스러웠어요. 이건 단순히 나쁜 하루나 일회성 사건이 아니었어요. 몇 달 동안 쌓여온 긴장의 마지막 한 방울이었죠. 매일매일 우리는 언제 또 폭발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서 살고 있었어요. 끊임없는 요구, 무시당하는 느낌.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절대 충분하지 않다는 그 느낌. 모든 것이 점점 버겁게 느껴졌어요. 닐라를 안고 그녀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그리고 제 눈물도 터질 것 같은 그 순간.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이렇게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어요. 제가 한때 사랑했던 일, 제게 목적을 주고 가족을 부양할 수 있게 해줬던 그 일이 서서히 제 영혼을 짓누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쩌죠? 그만둔다는 생각만으로도 공포가 엄습했어요. 고향에 있는 제 가족은 제가 보내는 돈에 의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요즘 같은 경제 상황에서 다른 일을 찾는 건 쉽지 않을 거예요. 저는 생존을 위한 필요와 매일 출근하는 것이 두려워지는 감정 사이에 갇힌 느낌이었어요. 그날 밤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지만 닐라의 공포에 질린 얼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제 동료들 모두를 생각했어요. 그들의 지친 눈빛, 억지로 짓는 미소, 새 일자리를 찾으려는 속삭이는 대화들. 우리 모두는 희망과 꿈을 안고 태국에 왔지만 이건 우리가 상상했던 모습이 아니었어요. 뒤척이며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이게 전부일까? 상황이 나아질까?
아니면 패배를 인정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야 할까? 설령 그것이 가족을 실망시키는 일이 될지라도 새벽 첫빛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 때 저는 결심을 했어요.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할지는 몰랐지만 이렇게 계속할 수는 없다는 걸 알았어요. 뭔가 변해야 했고 아무도 나서지 않는다면 아마도 그건 제가 해야 할 일이었어요. 나는 갇힌 기분이었어요. 매일 출근하는 것이 두려웠어요. 닐라와 화가 난 중국인 남성과의 사건 이후 마사지샵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닐라는 일을 그만두었고 다른 직원들도 새 일자리를 찾는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나도 떠나고 싶었지만 고향 라오스에 있는 가족들에게 보내는 돈이 필요했기에 그럴 수 없었어요. 어느 느린 오후 나는 프런트 데스크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중년 부부가 들어왔어요. 그들은 피곤해 보였지만 친절해 보였어요. 나는 긴장했어요. 혹시 까다로운 손님일까봐 걱정이 되었죠. 안녕하세요. 여자가 떨리는 영어로 말했어요. 방콕에 방금 도착했는데 친구가 여기 마사지가 좋다고 했어요. 오늘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까요? 그들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조금 안심이 되었어요. 나는 스케줄을 확인했고 곧 커플룸이 비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30분 후에 두 분이 함께 이용하실 수 있는 방이 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괜찮으신가요? 그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들이 기다리며 앉아있는 동안 나는 방을 준비하러 갔어요. 최근에 시끄럽고 까다로운 손님들로 가득했던 날들과는 달리 이번 손님들은 좀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들의 마사지가 끝났을 때 나는 깜짝 놀랐어요. 그 부부는 내내 조용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했어요. 그들은 나올 때 행복하고 편안해 보였어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나는 내일이 다시 좋아졌다고 느꼈어요. 하지만 진짜 놀라움은 다음에 일어났어요. 남편이 계산을 하는 동안 아내가 작은 예쁜 상자를 손에 들고 내게 다가왔어요. 이거 받아주세요. 그녀는 상자를 내 손에 건네며 말했어요. 훌륭한 일을 해주셔서 감사해요. 나는 충격을 받았어요. 선물을 열어보니 아름다운 초록색 팔찌가 들어 있었어요. 아니에요. 이건 받을 수 없어요. 라고 말했어요. 너무 과해요. 여자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나를 바라봤어요. 제발, 저희가 드리고 싶어요. 한국에서는 우리를 잘 돌봐준 분들께 감사를 표하는 전통이 있어요. 당신은 정말로 치유의 재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 부부가 떠나면서 그들이 다시 오고 친구들에게도 우리 가게를 소개하겠다고 약속했을 때 내 어깨에서 무거운 짐이 내려간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오랜만에 나는 이 일을 처음 좋아하게 된 이유를 다시 떠올리게 되었어요. 그 후 몇 주 동안 더 많은 한국인 관광객들이 우리 샵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모두 처음 만난 그 부부처럼 친절했어요. 항상 예의 바르고 조용하며 우리 일을 정말로 감사하게 여겼어요. 가게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더 이상 말다툼이나 무리한 요구가 없었고 다시 평화롭고 조용해졌어요. 나와 동료들은 출근하는 것이 기대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하는 일에 자부심을 느끼게 되었어요. 어느 날 나는 김 씨라는 고객을 만났어요. 그는 서울에서 온 사업가였어요. 마사지 중에 우리는 내 삶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나는 그에게 내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방콕에 오게 된 과정을 조금 이야기했어요. 의사가 되고 싶었던 옛 꿈을 말하자 그는 정말로 관심을 가지고 들어줬어요. 마사지가 끝난 후 김 씨는 말했어요. 한국에는 정말 좋은 의대들이 많아요. 다른 나라 학생들에게 장학금도 주고요. 혹시 한국에서 공부해볼 생각은 해본 적 있나요? 내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정말 가능할까? 전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요. 라고 나는 고백했어요. 김 씨는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꿈을 따라가는데 늦은 때란 없어요. 마야, 제가 의료계에 아는 사람들이 몇 있어요. 원하신다면 정보를 드리고 추천서도 써드릴 수 있어요. 그가 떠난 후 내 안에 작은 희망의 불씨가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몇 년 전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그 희망이 다시 살아나는 듯했어요. 이게 정말 내 기회일까요?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온갖 가능성들로 가득했어요. 너무 오랫동안 나는 가족을 돕기 위해 내 꿈을 미뤄왔어요. 하지만 이제 어쩌면 두 가지를 다 이룰 수 있을지도 몰라요. 의사가 되어 더 많은 사람들, 그리고 고향에 있는 가족들까지 도울 수 있을지도요. 쉽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배워야 할 것도 많고 맞서야 할 도전도 많을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나라로 이사하고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다시 학교를 시작하는 것은 두려운 일이었어요. 하지만 오랜만에 나는 내 미래에 대해 설레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출근했을 때 나는 미소를 멈출 수가 없었어요. 동료들은 내 변화를 눈치챘어요.
뭐가 그렇게 기쁘니? 라고 물었어요. 나는 김 씨와 한국에서 공부할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들은 놀라워하며 응원해줬어요. 너는 정말 훌륭한 의사가 될 거야. 마야. 한 동료가 말했어요. 너는 항상 사람들을 잘 돌봐줬잖아. 그들의 말은 나에게 더 큰 용기를 주었어요. 나는 그 순간 내 꿈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결심했어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힘들더라도, 나는 그 도전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다음 고객의 마사지를 하면서 내 마음은 한국에서의 삶에 대한 상상으로 가득했어요. 나는 흰색 의사 가운을 입고 지금처럼 사람들을 도우면서도 더 큰 방식으로 그들을 돕는 내 모습을 상상했어요. 그 생각에 나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오랜만에 나는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정확히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단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시작한 이 일이 나를 훨씬 더 큰 무언가로 이끌고 있었어요. 이 일은 나에게 다양한 문화에 대해, 친절함에 대해, 그리고 꿈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 가르쳐 주었어요. 앞으로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몰랐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나는 어떤 일이든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내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그 여정이 어디로 나를 데려갈지 정말 기대되었어요. 이 씨 부부가 떠난 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바뀌는 걸 느꼈어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제가 이 일을 사랑했던 이유가 떠올랐죠. 이제는 돈 때문만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을 더 나아지게 도와주는 일이 제게 더 중요해졌어요. 다음 날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채로 출근했어요. 이 씨 부부처럼 또 다른 한국인 관광객들이 올까 궁금했죠. 그런데 놀랍게도 정말로 그랬어요. 3명의 여성들이 함께 들어왔는데 다 같이 휴가를 온 친구들이었어요. 그들은 정말 예의가 바르고 항상 고맙습니다라고 말하며 미소를 지었어요. 마사지를 받는 동안 그들은 태국 문화에 대해 질문을 했고 제 대답에 진심으로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았어요. 며칠이 지나자 우리 가게에 오는 한국인 손님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이 씨 부부가 약속한 대로 소문이 퍼진 거였죠.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더 이상 소리치거나 어질러진 상태도 없었고 스트레스도 사라졌어요. 대신 우리 가게는 다시 평온하고 차분한 분위기를 되찾았어요. 어느 날 박 선생님이라는 분이 들어왔어요. 그는 서울에서 온 교사였고 여름방학을 맞아 태국에 온 거였죠. 마사지를 받는 동안 우리는 태국에서의 삶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는 자신의 학생들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저는 오랜만에 직장에서 웃음을 터뜨렸어요. 당신은 마법의 손을 가지고 있네요. 박 선생님이 떠나면서 말했어요. 전문적으로 마사지 치료를 공부해 볼 생각 없나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사실 저는 의사가 되고 싶었어요. 라고 솔직히 말했죠. 하지만 인생이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박 선생님은 생각에 잠긴 듯 보였어요. 한국에는 나무를 심기에 가장 좋은 때는 20년 전이었고 그 다음으로 좋은 때는 지금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꿈을 쫓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어요. 그의 말이 떠나고 나서도 한동안 제 머릿속에 남아 있었어요. 내가 정말 학교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건 불가능해 보였지만 작은 희망의 씨앗이 심어진 느낌이었어요. 일주일 후 특별한 손님이 우리 가게를 찾았어요. 바로 유명한 한국 배우 지수 씨였어요. 그녀는 방콕에서 영화를 촬영 중이었고 촬영 후 긴장을 풀기 위해 우리 가게에 온 거였죠. 지수 씨는 정말 겸손하고 친절했어요. 제 삶에 대해 묻고 진심으로 관심을 보였죠. 제가 의사가 되고 싶은 꿈에 대해 이야기하자 그녀의 눈이 반짝였어요. 제 동생이 서울에서 의사로 일해요. 그녀가 말했어요. 그녀는 항상 한국 의대에서 더 많은 국제 학생들을 필요로 한다고 말해요. 한국에서 공부해 볼 생각은 해본 적 없어요? 저는 그녀가 농담을 하는 줄 알고 웃었어요. 하지만 지수 씨는 진지했어요. 그녀는 심지어 저를 동생에게 소개의 조언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몇 주가 지나면서 더 많은 한국 손님들이 비슷한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그들은 장학금 프로그램, 언어 교환, 그리고 한국에서의 일자리 기회에 대해 말해줬어요. 각각의 대화가 제 오랫동안 잊고 있던 꿈을 조금씩 더 가능성 있게 만들어 주었어요. 어느 날 김 씨라는 사업가가 마사지를 받으러 왔어요. 그는 우리 가게의 평소 손님들과는 달랐어요. 나이가 좀 있고 진지한 표정을 가진 분이었죠. 하지만 마사지를 시작하자마자 그는 편안해졌고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저는 일 때문에 매달 방콕에 와요. 그가 말했어요. 많은 마사지 가게를 다녀봤지만 여기가 최고예요. 당신은 치유의 재능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그에게 감사하며 오랜만에 제 기술의 자부심을 느꼈어요. 저한테 말해보세요. 김 씨가 말했어요. 세상에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면 뭘 하고 싶나요? 망설임 없이
저는 의사가 되고 싶은 꿈에 대해 말했어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그 꿈을 포기해야 했지만 마사지사로 일하면서 사람들을 더 나아지게 도와주는 일이 얼마나 즐거운지 깨달았다고 설명했죠. 김 씨는 진지하게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이야기를 마치자 그는 잠시 조용히 생각하더니 제 인생을 바꿀 말을 했어요. 저는 서울의 한 의대 이사회에 속해 있어요. 그가 말했어요. 우리는 동남아시아 출신 국제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당신은 그 프로그램에 딱 맞는 후보인 것 같아요.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이게 정말로 일어나는 일인가요? 김 씨는 계속해서 장학금, 파트타임, 일자리, 그리고 언어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해 줬어요. 그의 말이 이어질수록 제게 불가능해 보였던 꿈이 점점 더 현실로 다가왔어요. 물론 쉽지 않을 거예요. 김 씨가 경고했어요. 열심히 공부해야 하고 새로운 언어를 배워야 하며 새로운 문화에 적응해야 할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보니 당신은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김 씨가 떠나며 그의 명함을 건넸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말했어요. 관심이 있으면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세요. 시작하는데 기꺼이 도와드릴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온갖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었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제 미래가 기대되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 마음이 바뀌기 전에 김 씨에게 이메일을 작성했어요. 그날 일터로 걸어가면서 방콕의 분주한 거리가 뭔가 달라 보였어요. 같은 풍경, 같은 소리, 같은 냄새가 저를 둘러싸고 있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가능성의 기운이 느껴졌어요. 새로운 모험, 새로운 꿈을 따라갈 기회가 온 거였죠. 최근 몇 주 동안 우리 가게를 찾았던 모든 한국인 관광객들이 떠올랐어요. 그들의 친절함, 제 삶에 대한 관심, 그리고 격려가 모두 이 순간으로 이어졌어요. 그들은 저에게 사람들을 대하는 새로운 방법, 열심히 일하고 꿈을 추구하는 가치를 보여줬어요. 제가 마사지 가게에서 일한 시간은 결코 제 꿈에서 벗어난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던 거였죠. 저는 인내심, 공감, 그리고 손길의 치유력을 배웠어요. 어려움을 겪었고 그것들을 극복했어요. 이제는 다가올 어떤 일도 맞이할 준비가 되었어요. 가게 문을 열며 혼자 미소를 지었어요. 미래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하지만 오랜만에 그것을 알아가는 일이 기대되기 시작했어요. 지금 내가 여기 서 있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요. 방콕의 분주한 공항에 서서 손에 쥐어진 서울행 편도 티켓을 바라보고 있자니 지난 6개월 동안 공부하고 계획하며 꿈꾸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요. 이제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향해 비행기에 오르려 하니 설렘과 긴장감이 뒤섞여 어지러워요. 가족들이 저를 배웅하러 나왔어요. 엄마는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그럼에도 환하게 웃고 계셔서 제 마음이 벅차올랐어요. 아빠는 계속 어깨를 두드리며 자랑스럽다고 하시고 이제 건강하고 씩씩해진 남동생은 저를 꼭 껴안으며 매주 영상통화를 하겠다고 약속하라고 해요. 이들의 지지가 저에겐 정말 큰 힘이 돼요. 탑승 안내 방송을 기다리며 이 모든 게 어떻게 시작됐는지 돌아봐요. 마치 어제 일처럼 느껴져요. 서울에서 온 친절한 사업가 김 선생님이 저에게 가능성의 씨앗을 심어주었던 그 순간 말이죠. 해외에서 공부해볼 생각 없어요? 그때만 해도 꿈 같은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지금 저는 그 꿈을 현실로 만들려 하고 있네요. 여기까지 오는 길은 쉽지 않았어요. 한국어 능력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 정말 많은 시간을 공부에 쏟아부었어요. 포기하고 싶었던 밤도 있었어요. 단어들이 서로 엉키고 머리가 지끈거릴 때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목표를 떠올렸어요. 의사가 되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것. 그게 제가 항상 바라던 꿈이니까요. 장학금을 신청하는 일도 큰 도전이었어요. 수없이 많은 서류를 작성하고 에세이를 쓰며 이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걸 설득해야 했어요. 거절당할 때마다 마음이 아팠지만 그럴 때마다 오히려 더 강하게 다짐했어요. 그리고 첫 번째 합격 통지서가 도착했을 때 비록 부분 장학금이었지만 저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김 선생님과 다른 한국인 고객분들이 정말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추천서를 써주고 한국 문화에 대해 조언해주고 인터뷰 연습까지 도와주셨어요. 그들의 친절과 지원 덕분에 저는 관광이라는 게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연결을 통해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 더 나은 삶을 만들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물론 의문이 들었던 순간도 있었어요.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한 걸까? 낯선 나라에서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실패하면 어쩌지?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저는 마사지샵에서 사람들을 도울 때 느꼈던 그 보람을 떠올렸어요.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그 느낌.
의사가 되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공항 스피커에서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와요. 가족들이 마지막 단체 포옹을 하려고 모였어요. 엄마는 제 귀에 속삭여요. 마야, 넌 항상 강했잖니. 내 꿈을 쫓아가렴. 아빠는 제 손에 용돈을 쥐어주며 한국에 도착하면 좋은 거 하나 사라고 하셨어요. 남동생은 주머니에 넣어두라며 손수 만든 행운의 부적을 건넸어요. 게이트로 걸어가면서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이제 익숙한 모든 것. 집도, 일도, 일상도 뒤로 하고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저를 가로막았던 좌절과 제약들도 떨쳐내고 있죠. 까다로운 고객들과 마주했던 시간들, 긴 노동 시간들, 그리고 때로는 답답하고 절망스럽게 느껴졌던 순간들이 떠오르지만 그런 경험들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앞으로의 도전을 맞이할 준비가 된 거죠. 비행기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지난 5년 동안 저희 집이었던 방콕이 점점 작아지고 있어요. 약간의 슬픔이 몰려왔지만 곧 다가올 미래에 대한 설렘이 그 감정을 밀어냈어요. 앞으로의 길이 결코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아요. 외국어로 진행될 의대 과정은 엄청난 도전이 될 테고 문화적 차이도 극복해야 하며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수많은 장애물을 넘어야 할 거예요. 하지만 저는 준비됐어요. 라오스를 떠났을 때의 겁먹고 불안하던 제가 아니에요. 이제는 제 능력과 가치를 더 잘 알고 있어요. 비행기가 구름을 뚫고 하늘로 치솟을 때 저는 조용히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열심히 노력할 거야. 절대 꿈을 포기하지 않을 거야. 꼭 의사가 되어서 나처럼 힘들었던 사람들을 돕겠다고. 그리고 언젠가 목표를 이루게 되면 다른 젊은이들이 꿈을 쫓을 수 있도록 돕겠다고요. 그들이 어디에서 왔든지 간에 말이에요. 미래는 밝고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한국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게 정확히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알아가고 싶어요.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이제 시작됐고 그 모든 페이지를 결단력, 감사, 그리고 희망으로 채워나갈 준비가 됐어요. 비행기가 저를 새로운 삶으로 데려가고 있을 때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했던가요. 오늘 저는 그 첫 걸음을 내딛고 있어요. 세상아, 내가 간다.